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KINX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을 토대로 올해 견조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급등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KINX가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죠. 사실 뭐 연초부터 따진다라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연초에는 5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은 오늘 하락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2배 정도, 2배 이상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KINX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아진다라 그러면 KINX의 일이 많아지겠죠. 뭐 매출액이 좀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매출액은 최근 들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가 700억대, 21년도가 800억대, 22년도가 1100억대, 그리고 23년도가 1200억대까지 이 매출이 올라가는 모습들, 당연히 영업이익도 올라갔고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 IDC 과천센터 이런 부분 과천 데이터 센터 완공에 따른 성장, 뭐 가속화 이런 부분들을 시장은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 투자비가 약 1,600억 정도의 규모가 투입이 되면서 과천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내년 2분기 완공과 3분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KINX가 임대로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 렉 기준의 1.4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 1.4배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과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클라우드 허브, 그러니까 국내의 클라우드 전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용도가 많아지고 점차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허브에 대한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KINX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에는 사업 자체가 긍정적이죠. 이 긍정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KINX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긍정적 전망을 해주셨지만 사실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또 오늘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사실은 보통 평상시 같은 경우 저는 뭐 오늘 같은 이런 주가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대체적으로는 좀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KINX 같은 경우는 우선 버티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 급락이 나와요. 주가 급락이 나오는 게 최근 들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이 12월 달 초 정도 보면은 사실 8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1만 6천 원까지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갔고 최근 들어서 12월 8, 11, 12 그리고 14, 15, 이 6거래일 중에 5거래일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과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겠는데 꼭 지켜주셔야 될 게 손절 가격을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이 이제 9만 5천 원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9만 5천 원을 깨지게 된다라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 9만 5천 원 지키시고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인 11만 5천 원 그러면서 좀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INX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9만 5천 원, 목표 주가 11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페노션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도 많이 이슈가 됐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HMM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림그룹이 선정됐습니다. 이 안에 두 가지 선사가 모두 포함이 되고 있는데 페노션의 경우는 벌크 선사입니다. 그렇다면 HMM과의 시너지를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네, 사실 길게 봤을 때는 페노션과 HMM, 그러니까 예전 현대상선이죠. 이 두 회사의 시너지가 사실은 충분히 뭐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통 M&A를 하게 됐을 때 특히 이렇게 지금 페노션 가격이 6조 한 4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페노션이 아니라 HMM의 가격이 이렇게 큰 기업에 대한 M&A를 진행을 할 때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우선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기업과 계열사들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볼 수가 있죠.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뭐 승자의 저주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사실 하림 그룹 자체가 현금 10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6조 4천억의 HMM을 매수한다. 그러면 뭐 가진 돈으로 매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현금 여기 다 쓰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림 그룹의 이런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들, 유동 비율 자체가 많이 좀 줄어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금도 조달해야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진을 그리게 되면 당연히 국내 최대의 컨테이너 선사인 HMM을 인수하면서 페노션이랑 시너지가 나고, 그리고 HMM 인수에 성공을 하게 되면 하림그룹 같은 경우는 재계순위 13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만, 돈이 너무 사실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우려감을 가지고 있죠. 이 HMM이 컨테이너, 그리고 HMM과 페노션이 컨테이너, 벌크, 특수선으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하림 그룹 자체로 봤을 때는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수 가격이 6조 4천억이다라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경기가 침체가 돼 있죠. 경기가 좀 활성화가 돼 있어야지 해운 운임이 긍정적이고 해운이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운임 하락, 그러면서 해운 시장이 조금 침체가 되는, 침체기가 들어간다, 뭐 이런 부분 우려감들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 사업 초기에는 돈이 들어갈 걱정들은 좀 더 많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너지를 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이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이 하림 측에서 얘기를 했던 게 HMM 연구체의 주식 전환 유예, 이 부분이 사실 진행이 안 됐죠.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감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 매수 협력사죠. JKL 파트너스랑 유가증권 매각, 뭐 연구체 발행, 선박 매각,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수 자금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페노션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수 자금과 관련해서 페노션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오늘 시장에서 지금 차트를 살펴보니까 음봉을 좀 길게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바닥권에 가까운 주가이긴 하지만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페노션을 통해서 자금을 추가적으로 좀 조달할 수도 있죠. 뭐 이런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인수자금 마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을 때 그 방안이 주가에 부정적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 유동성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우려감이 더 커질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봤을 때 페노션 도망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에 대해서 도망가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카페24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구글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뒤에 주가가 좀 크게 좀 올랐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갔었는데 하지만 지금도 거래 정지도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사실 이 카페24가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 12월 6일 날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7일도 약간 20% 가까운 8일이 9.47%, 11일이 1.38, 12일까지 오르면서 5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에 대한 이유가 이 구글에서 투자를 한다, 유상증자가 들어온다, 그러면서 이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카페24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계속 있었다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왔던 이유는 이 상장한 이후에 재무 구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많이 좀 떨어졌었는데, 이 수익성이 보충이 되면서 보완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나오고 있죠. 쇼핑 플랫폼, 인터넷 쇼핑 플랫폼입니다. 카페24가. 그러면서 유튜브 쇼핑에 대한 수혜, 그리고 사실은 사업에 대한 효율화와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시기에는 고정비가 폭발적으로 사실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적자가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고정비가 좀 많았었는데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실적 개선이 상당히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카페24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 수익성 악화가 지속이 되다가 이제는 24년도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내년 같은 경우는 유튜브 쇼핑으로 인한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그러니까 고정비가 부담이 될 때는 매출액이 늘어나야지만 이 고정비를 상쇄하면서 고정비에 대한 비중을 줄여줄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고정비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회사는 흑세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매출액을 늘어가면서 고정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드는데 고정비도 줄였죠. 절대적인 액수도 줄인다라는 점.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효율화를 통해서 이제 고정비에 대한 부담, 절대적인 금액도 줄이면서 내년도는 약간 60억 원대의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페24 같은 경우 내년도를 바라본다. 그러면 긍정적인 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 지지부진했던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올랐고요. 큰 폭으로 올랐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좀 횡보하다가 다시 주가가 좀 떨어졌던 이유는 여전히 지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구글에 대한 부분들도 시너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24년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페24에 대해서 내년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주가가 그래도 일단 밀리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약간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페24 같은 경우 사실 차트만 보면 좀 부담스럽죠. 한번 레벨업해서 주가가 레벨업해서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다시 주가가 또 뛰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내년도 실적을 바라봤을 때 그런데 이제 금년도 실적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내년도 실적을 바라봤을 때 긍정적이다라는 점 그리고 구글과의 시너지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버티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때는 아까 KINX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절 가격은 꼭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24 같은 경우는 손절 가격은 28,000원 그러니까 횡보했을 때의 약간 바닥권 정도의 주가가 28,000원이거든요. 손절 가격 28,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이죠. 3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